네,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다. 최 씨가 묻어놨다라고 하는 곳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죠.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했다. 해서 장례식도 잘 치르고 장례식 치르고 또 재산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재산 정리하고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적인 가치. 그 뒤 이생은 벼슬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답니다.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오고 해서 이생은 이제 남은 지금 시간을 최 여인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그만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 흉사,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누가 결혼을 하거나 누군가의 장례식에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 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최 여인과 함께 있는 것, 최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 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또는 집안일에 참여하는 것 안 했습니다. 집안행사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대요.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저녁 두둥 이별을 통보하는 그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세 번째 이별입니다. 세 번째 이별의 순간. 이별. 세 번째 이별.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라고 해서 지금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 세 번이나 좋은 시절, 세 번이나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또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또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이별의 순간을 또 겪게 됐다.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첫 번째 만남, 세 번의 그 만남을 다 얘기하네요. 부모 몰래 인연을 맺었고 다시 이제 그 최여인 부모님의 적극적인 구원으로 혼인을 했고 또 헌신을 해가지고 다시 만난 요 세 만남들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 아주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대요.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했더니 최 씨가 대답을 합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을 시켜가지고 제가 당신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유가 연분이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고 또 전생에 되게 착하게 살았었던 것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환생을 시켜주신 거였다라고 다시 그 귀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잠시. 영원하지 않았다.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지요. 이별할 수밖에 없음을 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이다. 그 필연성 부여한다. 네, 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환신이 되어서 다시 재회가 가능했던 것. 하지만 이제는 그게 영원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만 한다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네요.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다. 여기에서 이 운명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인물과 운명의 갈등 유형이다. 그 갈등 유형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인물. 잠깐 그냥 참고로 보면 인물 대 인물. 뭐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이별에서 아버지가 그 이생의 만남을 반대하는 이런 상황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도 있고 또 아주 가끔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도 있고 또 플러스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로 인해 이 최여인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 유형은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운명. 네,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여기에서 산 사람은 이생이 되겠다. 이생을 헷갈리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도 잊고 지내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생을 혼란시킬 수는 없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제 떠나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최 씨는 신호를 시켜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류촌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최 씨가 이제 노래를 불렀네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네 해서 어떤 의미로 표현한 구절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다. 창과 방패, 홍건적의 난,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소중한 것들이 다 망가졌다. 옥, 꽃, 원앙도 짝을 잃었네. 부서지고 흩날리고 부서지고 흩날리고 짝을 잃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이별, 죽음.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누가 묻어주랴.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라고 해서 자기가 이미 죽은 상황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흩어진 해골, 자신의 그 유해가 지금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고 원한 가득 찬 자신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 참담한 죽음, 억울하게
죽은 자신. 유해 수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라고 해가지고, 이 무산선녀는 또 옛날 이야기 중에서 중국 초나라의 희왕이 고당에 놀러 갔다가 꿈속에서 무산의 선녀와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해서 선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선녀가 되어서 이제 한번 내려왔지만, 환시를 했지만 또다시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 상황의 반복이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선녀와 만났던 것처럼 자신도 환신해서 만날 수 있긴 했었지만, 비현실적 방법으로 만났지만, 하지만 또다시 그 거울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별해야만 하니 마음만 쓰려라 해서 슬픔과 안타까움 나타납니다.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니, 이제 세 번째 이별하고 나면 네 번째 만남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한번 이별하고 나면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다. 둘 사이 아득하니 마지막 이별이니 이별. 또 다른 다음 만남은 없다. 다음 만남은 없음. 이제 내가 저승으로 가게 되면 다시 소식을 듣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완전히 끝이다.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삽입시의 내용과 효과라고 해가지고 인물의 정서를 절절하게 표현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되어 있죠. 삽입시의 내용,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아주 잘 출제되는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시 만나는 게 가능했다면 계속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꼭 굳이 마지막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해가지고 떠나는 이런 상황을 설정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결국 이제 그 이생과 최여인의 마지막 이별의 의미, 마지막 이별의 의미를 보면, 그 환신이 되어서 환신으로 다시 만났던 것, 요거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 뭔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대한 저항의 의지를 표현한 거다. 작가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항 의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이별하는 것으로 여기 마지막에 설정을 한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저항 의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싸운다 하더라도,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를 깨뜨리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 삶과 죽음의 이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작가 의식이 투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절치 못하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원칙 정도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설이고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 그런 기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별하는 것으로 환신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승에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설정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너무너무 슬펐다. 서로 지금 함께 슬퍼하는 상황이네요. 슬픔. 최여인도 슬픔, 이생도 슬픔.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주된 정서,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상황은 이별이고 정서는 슬픔과 안타까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당신도 없는데 무료히 홀로 남아있을 수 있겠소? 나의 삶의 의미는 당신이요. 막 이러면서 가지 말고 또는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러면서 나도 죽겠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여인 덕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된다. 부모님에 대한 장례가 엄청 중요하다.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당신 덕분에 이것이 가능했다. 라고 공을 돌립니다.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 덕분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도 참을 길이 없소. 최 씨에 비해서 나는 한 게 없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그죠? 최 씨는 덕분에 이렇게 나를 효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에 비하면 나 혼자서 한 일이 없어 라고 하는 부끄러움.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그러면서 붙잡네요. 그치?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최 씨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해서 요게 이제 그 명부의 해석을 출석부 같은 그런 이름 적힌 그런 문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저승이라고 하는 공간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좀 자연스러운 건 출석부 이름 목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때로는 한자에 따라서 저승의 공간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출석부 쉽게 이름 목록, 이름 리스트. 두 번째, 저승 공간에 이름을 올렸다. 저승의 공간에 이름을 올렸다. 요 명부의 해석을 가끔 이제 문제에 내더라고요. 명부의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 그 어떤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까지 무너뜨려서 제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게 된다면 그게 저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까지 해가 갈 수 있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꼭 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도 누가 끼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고한 이유들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서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유언입니다. 최씨의 유언 마지막 부탁. 유해 수습을 부탁을 했어요. 유해 수습, 장례식.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말을 마친 최씨의 자체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여기에서도 기이하게 나타날 때도 귀신을 나타났으니까 이제 사라질 때도 귀신답게 사라집니다. 정기적인 모습으로 사라졌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서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고 이제 최여인이 유언한 대로 따라줍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결국에는 이 이생도 떠났대요.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해서 그 이생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실감에 최씨 떠나고 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실감과 슬픔에 결국 이생도 죽음. 슬픈 결말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아주 슬퍼하며 애초 딱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서로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해가지고 꼭 옛날 이야기처럼 끝내는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운을 준다. 여기에서 이제 설화적 수법. 효과는 여운을 준다. 여운을 준다. 네, 요 정도. 그러면 한번 정독을 목표를 했었는데 한번 봤고요. 원래는 좀 엮어서 나머지 만복사 접보기, 추유부벽전기 이런 작품들도 살짝 스토리를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자료로 선생님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고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규제 속에 있는 문제들 풀고 그리고 프린트 문제도 풀어주는 게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